삼성경제방송 돈다방미3 5월 19일 목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 방송을 시작한 시간은 오전 10시 10분이고요. 오늘 돈다방미3는 5월 18일 수요일 뉴욕 증시 마감 현황과 증시 이슈, 그리고 5월 18일 수요일 우리나라 주식시장 점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 18일 뉴욕 증시 크게 하락했습니다. 퍼센테이지로는요. 다우지수가 3.57, 나스닥이 4.73, S&P 500이 4.04% 하락했고요. 포인트로 보면 다우지수는 무려 4자릿수의 하락을 보였습니다. 아마 돈다방미3 청취자분들께서 5월 18일 오전에 돈다방미3를 청취하시고 하루 종일 주식시장을 바라보시면서 정말 고민이 많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5월 18일 우리나라 주식시장은요. 계속 갈 것 같은 신호를 줬거든요. 불안불안했지만 이거 왠지 좀 더 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아주 개인들을 헷갈리게 만드는 그런 신호를 줬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신호에 여러분들이 머뭇거리실까 봐 장 전에 고할 때 스톱하자, 매도하셔야 된다. 이제 슬슬 매도 좀 하시죠. 매도하고 주식 좀 더 올라간다고 해도 속상해하지 말고 제가 또 신호 드릴 테니까 현금 갖고 기다려 보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과감하게 해드렸습니다. 왜냐하면요. 저는 5월 18일 뉴욕 증시 크게 하락할 거라고 알고 있었거든요. 어떻게 알았냐면 제가 이러한 신호를 어제 방송에서 드렸어요. 그게 언제였냐면 여러분 5월 5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 5월 5일이죠. 미국 현지 시간으로는 5월 4일입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50bp 금리 인상을 했어요. 그런데 그날 목요일 날 증시가 상승합니다. 시장은 뭐라고 평가하냐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50bp 금리 인상을 이제 했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금리 인상이라는 이슈는 결과가 나왔다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이다. 그래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를 딱 인상한 다음에 와 불확실성 해소다 그러고 상승하고 하룻밤 자고 일어나서 다시 정신 차리고 생각해 보면 가만히 있어봐 이거 금리 인상이 좋은 게 아니잖아. 그리고 빠질 것이다. 그래서 제가 그때 금요일 증시 안 좋을 거다.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너무 공포감을 갖고 계실 것 같아서 여러분 지금 같은 장에는요. 금요일 날 증시가 별로 안 좋아요. 이런 얘기 해드렸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어제 방송에서도 해드렸죠. 왜? 5월 17일 화요일 뉴욕 증시가 상승했습니다. 왜 상승했어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 때문에 상승한 거거든요. 그런데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을 잘 들으면 그게 증시가 상승할 이유가 아니라고요. 제가 너무 좀 답답한 게 뭐냐면 어떻게 뉴욕 증시를 이렇게 정말 그지같이들 평가하지? 이렇게 제대로 시장을 못 보지? 정말 돌대가리들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시장을 못 봅니다. 자, 5월 18일 수요일 뉴욕 증시가 미쓰리의 예상대로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소매 기업들의 실적 악화래요. 이것도 개소리예요. 왜 개소리냐면 이날 월마트와 타겟의 실적이 부진한 건 맞습니다. 월마트와 타깃의 실적이 부진하니까 전문가들이 지금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으니까 기업들의 비용 압박이 커지고 있다. 그래? 가만히 있어봐. 월마트와 타깃의 실적이 좀 안 좋은 거 보니까 기업들의 비용 압박이 커져서 이거 소비 감소되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을 했기 때문에 뉴욕 증시가 하락했다고 합니다. 자, 근데 미쓰리가 어제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미국이 4월달 소매 판매를 발표했는데 시장에서는 1.0% 증가할 거라고 예상을 했지만 0.9% 상승을 했죠. 자, 그런데
투자자들이 더 중요하게 봐야 될 건 뭐냐면 3월달 소매 판매를 기존에 0.5%라고 발표를 했는데 이거를 이번에 1.4%라고 상향 수정해서 발표했잖아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소매 판매라는 모눈 지표를 만들어 놓고 점을 찍으면 3월 달에 1.4였던 소매 판매가 4월 달에는 0.9로 소매 판매가 부진한 겁니다. 부진해진 겁니다. 근데 뉴욕 증시가 상승하니까 그거를 그렇게 해석하지 않았죠? 뭐라고 해석했습니까? 5월 17일 화요일 뉴욕 증시가 상승하니까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의지를 가지고 인플레이션을 잡겠다고 했다. 금리 인상 하겠다고 했다. 이게 어떻게 뉴욕 증시를 상승시킬 수 있는 요인입니까? 돌대가리들이지 진짜.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접하시는 기사 내용이나 보고서들이요. 정말 욕 나오게 모질나게 지금 시장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못 맞히는 거예요, 그들이. 자, 이 얘기는 제가 뒤에서 우리나라 주식시장 점검하면서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경제지표를 보면은 4월달 신규 주택 착공 실적이 전월 대비 0.2% 감소했다. 그리고 4월달 신규 주택 착공 허가 건수도 전월 대비 3.2% 감소했다. 이제 한 달 달력을 보면 이제 중반에서 후반으로 넘어가면서 주택 지표들이 발표가 되죠. 그런데 주택 지표들도 이제 서서히 꺾이기 시작합니다. 왜? 미국이 이미 3월 달에 25bp 금리를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5월 달에 50bp 했거든요. 그러니까 금리 인상이라는 이슈는요. 연준이 금리 인상을 했습니다. 땅땅땅 불확실성 해소 이렇게 해석하는 그 머리들은요. 정말 경머리와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제롬 파월 연준 의장 발언으로 다시 돌아갈게요. 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얘기를 하기 전에 여러분 돈다방 미쓰리 이번 주 방송을 쭉 들으시면서 어떤 일이 있었었는지 다시 한번 상기해 보세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5월 17일 화요일 날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서 계속해서 금리 인상해 나갈 것이다. 금리 인상을 통해서 물가를 잡을 거고 성장도 유지할 거라는 개소리를 했죠. 그죠? 말도 안 되는 그 야무진 소리를 했습니다.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이 발언을 하기 전날, 즉 5월 16일 날 전 연준 의장 벤 버냉키가 뭐라고 했습니까? 제롬 파월 연준 의장 당신 실수했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약간 좀 열 받았겠죠. 그죠? 벤 버냉키 저 새끼가 나를 무시했어? 그래 웃기지만 내가 뭔가 하나 보여줄게. 그래 당당하게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서 연준이 계속해서 금리 인상을 할 겁니다. 라고 한 거죠. 문제는 뭐예요? 당당한 거 좋아요. 열받아서 욱한 거 좋아요. 실력이 없어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너무 쪼다야. 그래서 금리를 제대로 못 잡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벤 버냉키 의장이 한마디 해서 벤 버냉키 의장이 꼭 한마디 했다고 그런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욱하는 마음에 인플레이션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할 거다. 이런 발언을 했고 이런 발언이 5월 17일 화요일 뉴욕 증시를 상승시켰습니다. 정신 나간 거죠. 그리고 하룻밤 자고 일어났더니 이제 또 사람들이 제정신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렇지. 야,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그동안은 인플레이션 무서워서 금리 인상을 못했다가 지금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아지니까 이제 와서 밀린 숙제하듯이 막 금리 인상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과연 증시의 호재겠냐 악재지? 이렇게 정신 차리고 5월 18일 뉴욕 증시가 크게 하락한 겁니다. 자, 이제 우리나라 주식시장으로 돌아올게요. 5월 18일 수요일 오전에 제가 방송을 올려드렸습니다. 제목이 뭐였어요? 고할 때 스톱하자. 아침에 뉴스를 봤더니요.
시황을 연결해서 이제 전문가 의견을 듣는 뉴스에서 뭐라고 하냐면 뉴욕 증시가 5월 17일 화요일 상승을 했는데 이런 반등이 이어갈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에 이어갈 수 있다라는 답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미쳤구나라고 싶었죠. 5월 18일 돈다방 미스터리를 오전에 청취하시고 그 어떤 분은 이거 매도 신호인데 장 전에 방송 올라왔는데 방송 듣지도 않고 그냥 매도하신 분도 분명히 계실 거고요. 그리고 방송 들으시면서 나 산 종목이 아직까지 플러스가 안 났는데 어떻게 하지 고민한 분도 계실 거고요. 그리고 못 판 분도 계실 겁니다. 근데 어쨌든 돈다방 미스를 청취하시고 수요일 이제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보면서 굉장히 헷갈리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추가 상승할 수 있는 요인을 많이 보여줬거든요. 보세요, 여러분. 수요일날 어땠는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외인들이 매수했죠? 환율 떨어졌죠? 그리고 장 초반에 고점으로 시작해서 점점 낙폭을 줄여가다가 살짝 눈치를 좀 보다가 장중에 마이너스로 살짝 전환했지만 마이너스로 크게 빠지지 않고 다시 플러스로 돌려놓고 게다가 종합지수는 막 2640까지 가니까 이제 손만 조금만 더 뻗으면 막 2650 갈 것 같고 이런 분위기에 개인들이 그냥 골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5월 18일 저는 솔직히 전강 후 약을 생각을 하긴 했거든요. 그런데 장중에 살짝 마이너스로 갔다가 다시 막 플러스 갔다가 막 그 보합권에서 지랄 연병하는 거를 보고 내가 참 매도 신호를 잘 줬구나. 참 기특하다라고 스스로 자축을 했습니다. 왜? 제가 보고 있는 시황은 지금 사람들이 일명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뉴욕 증시가 뭐 때문에 하락하는지 정확하게 읽고 있지 못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일요일 방송에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제 이번 주에 제가 돈 맛 좀 보자라고 하면서도 이제 매도를 해야 되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메파 아저씨 필라델피아 연방은행 총재가 3일 연속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사람이 계속 어떤 연설에서 아이고 무슨 소리예요. 연준 금리 인상 50bp씩 막 할 거예요. 75bp도 할 수 있어요. 막 이런 얘기 해버리면 뉴욕 증시가 좋을 수 없거든요. 그런데 필라델피아 연방은행 총재가 이 메파 아저씨가 지나친 긴축을 원하지 않지만 물가를 잡기 위해서 반드시 움직여야 된다. 6월달, 7월달 각각 50bp 인상 방안 지지한다라고 했습니다. 이건 지금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발언을 보면 지나친 긴축을 원하지 않지만 이 메파 아저씨가 지금 조금 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우리 비둘기 아저씨 시카고 연방은행 총재가 연준이 중립 수준을 다소 웃도는 수준까지 금리를 올린 다음에 인상을 멈추면 물가가 낮아질 것이다. 지금 이 비둘기파 아저씨 시카고 연방은행 총재는요. 물론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금리를 인상은 해야 되지만 이제 금리 인상을 멈춘다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방송에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서 금리를 계속 올린다. 그러니까 연준 의원들이 지금 인플레이션에만 꽂혀가지고 지금 다른 거를 못 봐서 그렇다. 그리고 아직까지 6월달 FOMC 회의가 여유롭게 남았습니다. 그 얘기는 증시가 더 빠져야 돼요. 더 빠져서 이렇게 6월달에 50bp 금리 인상, 7월달에 50bp 금리 인상 하겠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연준 의원들의 주둥이를 잡아놔야 됩니다. 얘네들을 쫄게 만들어야 돼요. 근데 이제 연준 의원들도 뉴욕 증시가 다시 반등하고 내가 50bp씩 금리 인상하고 6월달에 금리 인상한다고 했는데도 시장이 저렇게 잘 버티네? 이렇게 생각해버리면 얘네들은 금리 인상할 거란 말이에요. 문제는 뭐예요? 경제지표가 꺾이고 있다니까. 당장 5월 17일 화요일 날 소매 판매가 미쓰리가 정확히 짚잖아요. 소매 판매 부진하다고요.
근데 소매 판매 부진한 건 관심 없고 오로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의지를 가지고 인플레이션을 잡을 거라는 것에 꽂혀가지고 뉴욕 증시 상승을 해석합니다. 당장 그 다음날 뉴욕 증시가 크게 하락하니까 지금 와서 소매 기업들 실적 악화 타령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더 재밌는 얘기 드릴까요? 제가 5월달 정도 되면, 5월달 중하순 되면 증권사들이 2022년 하반기 증시 전망 내놓는다고 말씀드렸죠. 자, 우리나라 증권사 일명 센터장님들이 리서치 센터장님들이 2022년 하반기 3,000p, 그러니까 코스피 3,000포인트 탈환이 가능하다라고 하십니다. 저 미칠 것 같아요. 삼성증권, NH증권, NH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한국투자증권, KB증권 리서치 센터장님께서 2022년 하반기 대한민국 코스피 시장 3,000포인트 탈환 가능하다라고 하십니다. 자, 하반기는 상반기보다 개선될 거고 코스피 예상 밴드는 하방은 2,500포인트고요. 그다음에 상단은 증권사마다 차이가 있지만 2,900에서 3,100선까지 잡고 있다고 합니다. 예.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작년에 3,200 막 가니까 3,700 고 외쳤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고밖에 외칠 줄 몰라요. 그러니까 고를 외치는 건 좋아. 투자자들에게 돈 벌어주기 위해서 고를 외치는 건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잘못 보고 외치니까 문제인 거죠. 여러분, 제가 3,000포인트 깨졌을 때 전문가들이 계속 3,050포인트 회복할 수 있다라고 주간 전망 내놨을 때 미쓰리가 뭐라고 했냐면, 여러분 3,000포인트는요 너무 두꺼운 저항력이고 너무 강한 저항 그 벽이기 때문에 당분간 뚫기 어렵습니다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2,500포인트까지 내려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 안에 3,000포인트 갈 수 있을까요? 전 못 간다고 봅니다. 자, 여러분, 어떤 청취자님께서 돈다방 미쓰리 시황 맛집이라고 해주시더라고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지금 제 문제도 좀 뭔가 정리를 해야 될 것도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로 제가 방송에서는 종목을 드리지 못하고 있죠. 그리고 설령 방송에서 제가 종목을 드린다고 해도요, 안 돼요. 왜냐하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지금 시황만 말씀을 드리니까 시황 중에서 제가 그러니까 매수 시점을 알려드리고 매도 시점을 알려드리겠다. 그러니까 종목은 여러분들께서 알아서 매매해라 라고 얘기를 수십 번 했지만 댓글에 뭐라고 올라오냐면 뭐 아직 마이너스고 이런 얘기들이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주식은 타이밍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간곡히 부탁했던 게 뭐냐면, 저는 시황 포인트, 매수 포인트, 매도 포인트만 잡아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중에 매사기가 있는 분들은 나 종목은 좀 보는데 시황을 잘 못 보겠어 하는 분들은 제 방송 참조하시면 된다고요. 여러분, 시황처럼 중요한 게 없습니다. 시황을 이기는 종목이 없어요. 저는 지금 제 지인분들한테 종목을 이렇게 추천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종목이 지금 플러스가 났을까요? 안 났어요. 솔직하게. 그런데 저는 제가 시황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종목이 솔직히 물릴지언정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왜? 세력들은 있는데 세력들도 결국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시장이 이러니까 안 움직이는 거예요. 세력들이 좀 올리려고 하면 시퍼런 장에 혼자 빨가면 개인 투자자들이 정말 개떼 달라붙듯이 막 좀비 달라붙듯이 막 달라붙는단 말이에요. 그럼 세력들이 지저분해져서 관리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주식시장이 이렇게 시황이 안 좋으면 세력들이 가만히 이렇게 몸을 낮추고 있습니다. 기회를 봅니다. 그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돈다방 미쓰리 제발 업종 좀 얘기해주고 종목 좀 골라주고라고 하지만, 응아도 서서 쌀 것 같은 이 꼿꼿함으로 계속 시황만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시황을 이길 수 있는 게 없다니까요. 여러분 보세요. 이 시황을 잘 보면은요, 시황이 제대로 보이면 단순히 이게 주식 투자만 좋겠습니까?
제가 여러분 방송에서 뭐 금리 얘기도 해드리고 유가 얘기도 해드리고 막 이런 얘기 해드리잖아요. 부연적으로 이 돈에 관련된 얘기를 해드리잖아요. 큰 시황을 보면 그 시황을 읽으면 투자처가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황이 중요한 겁니다. 그게 제가 시황을 계속 고집하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따라오셔야 돼요. 미쓰리대로 샀는데 내가 시황대로는 저가에서, 그러니까 시황은 저가에서 샀는데 아직 종목이 올라가지 못했어. 그러면 누구 탓입니까? 누구 탓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두 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종목을 고르는 방법을 모른다든가 아니면 시황이랑은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는 종목이든가.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종목들은 시황이 어느 정도 이렇게 박스권을 유지했을 때 이제 그런 종목들이 개별 종목으로 움직입니다. 그런데 제가 예를 들면 이렇게 시황을 주체적으로 해서 매수 신호와 매도 신호를 주면 여러분 지수 관련된 종목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요. 아마 제가 매수 신호 줬을 때 사신 분들은 제가 18일 매도 신호 줬을 때 팔았으면 삼성전자로는 무조건 먹었습니다. 왜? 시황과 관련된 종목이니까. 그런 차이가 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요즘에 새날 방송에 나가면서 아마 돈다방 미쓰리 오랫동안 청취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정치는 관심도 없었어요. 관심도 갖고 싶은 마음도 없었어요. 오로지 저는 주식입니다. 오로지 뭐예요? 맥주, 주식. 그리고 아직 미스인 제가 남자인데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순위를 정하면 주식, 맥주, 남자예요. 그만큼 다른 거엔 관심이 없었는데 제가 이재명 후보님을 지지하고 새날에 나가면서 이제 요즘에 드디어 이제 막 정치 공부를 하는 거예요. 너무 어려워. 근데 제가 정치 공부를 하면서 뭘 느끼고 있냐면요. 야, 확실히 이 아주 단순하게 물론 주식 시장도 심리지만 주식도 심리고 사람의 어떤 그 심리와 돈과 뭐 이런 게 다 움직이지만 야, 정치보다는 좀 심플하다.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 얘기는 여러분들께서 제대로만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저는 주식 투자 할 만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지금 첫 번째는 여러분들에게 제대로 가르쳐 줄 수 있는 전문가가 없고요. 제가 20년 넘게 증권 바닥에 있으면서 제가 인정하는 스승은 딱 2명입니다. 제가 얼마나 많은 상사를 모셔보고 얼마나 날고긴다는 사람들을 많이 만났겠습니까? 막 책집 내고 나 무슨 뭐 대표고 막 저 만나가지고 막 돈다방 미쓰리 합니다. 그러니까 막 처음부터 만나자마자 막 반말 짓거리고 막 개무시하고 얼마나 그렇게 설치는 인간들을 제가 많이 봤겠습니까? 근데 제가 겉으로는 대표님 뭐 이러고 하지만 속으로는 전 진짜 비웃거든요. 왜? 제 입장에서 같지 않거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제대로 시황을 보려고 해도 가르쳐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없었었죠. 그래서 미쓰리 쟤는 왜 이런 얘기를 하지? 다른 전문가들은 이런 얘기 안 하는데? 저는 하잖아요. 그게 제가 맞추잖아요. 제가 그랬잖아요, 여러분. 저는 앞으로 시황에 대해서 전혀 무섭지 않다고. 주식시장에 어떤 문제가 터져도 저는 다 이제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는 드디어. 사람이 알면 고개를 숙여야 된다고 하는데 고개는 좀 나중에 숙일게요. 일단 지금 단계는 나 좀 정말 어디 가서 좀 시황 좀 안 해. 제가 돈다방 미쓰리라는 그 제목이 좀 싼티나니까 어찌어찌 하다가 좀 이렇게 일명 뭐 책도 좀 내고 뭐 좀 대표라고 하는 이런 전문가들 만나잖아요. 정말 무시당합니다, 여러분. 쟤 뭐야? 기집애가 뭐 하는 애야? 뭐 직책도 없고 뭐 이것도 아니고 뭐 돈다방 미쓰리 진행자 뭐야? 이러니까 정말 무시 많이 당합니다. 근데 저는 그냥 겉으로 그냥 네네네 이러지만 속으로는 아이고 이 양 선생아 이러죠. 자, 돈다방 미쓰리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해서 자, 좀 죄송하지만 돈다방 미쓰리는 돈 얘기하는 거니까
제가 어제 새날에서도 마지막에 후원 이야기를 좀 부탁드렸는데요. 다 어렵죠. 경제도 어렵고, 그리고 주식해서 막 정말 빵빵하게 수익 나는 것도 아니고 그러지만, 조금 장기적으로 보고, 근데 당장 이제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예, 좀 작은 돈이나마 후원금 좀 이렇게 넣어주시고, 예. 돈다방 미쓰리 들으니까 미쓰리가, 굉장히, 정말 너무 고마워, 미쓰리 고마워. 저한테 고마워하지 마시고요. 저한테 고마우시면 방송 계속 들어주시고 저한테 고마운 마음을 우리 민주진영 후보님들한테 조금씩이라도 좀 후원을 해주시면 제가 더욱더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야 정말 돈다방 미쓰리가 이 민주진영의 군자금 방송이구나. 군자금 해주는 곳이구나. 이런 거 인정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좀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시장에 힘내시고요. 어렵지 않죠? 미쓰리가 같이 있으니까. 오늘 좋은 하루 되시고요. 제가 또 매수 신호가 오면 여러분들께 장전에 방송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